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드시기 편하고, 소화도 잘 되는, 청포묵으로 묵볶이를 해볼 거예요. 보통 이제 도토리묵이나, 청포묵도 드시는데, 그냥 무쳐서만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좀 이제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좋잖아요. 그래서, 묵볶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제 이렇게 청포묵인데 요즘은 동부 전분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 한 모 400g짜리 준비하시고요. 저는 이제 오늘 소고기를 조금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달걀 크기만큼 50g 준비하시면 되고요. 미나리랑 실파랑 뭐 홍고추랑 이렇게 고명으로 쓸 건데 미나리 없으시면은 그냥 파만 좀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 드실수록 근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보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꼭 소고기 아니더라도 닭고기 다져서 넣으셔도 되고 돼지고기 살코기만 이렇게 또 다진 거 넣으셔도 되고요. 묵은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밥 대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탄수화물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채소랑 단백질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고기를 양념을 해둘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기 양념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진간장으로 하는데 100g당 진간장 한 큰술 하는데 오늘은 50g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진간장 반 큰술, 그 다음에 설탕은 또 여기에 따라서 한 작은술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진 파랑 다진 마늘이랑 고기 양념이니까 예, 그 수준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참기름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는 여기 이제 저 파란 부분만 쓸 거니까 이렇게 하얀 부분 좀 송송송송 썰어서 넣을게요. 그래서 고기를 밑간을 해뒀다가 볶으셔야지 이게 이제 고기가 익으면서 익으면은 간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일단 고기는 익으면은 간 흡수가 그러니까 간이 덜 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익기 전에 이렇게 밑간을 해서 고기를 간을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간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묵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은 이렇게 찰랑찰랑 하잖아요. 요 묵은 한 입 크기로 깍두기처럼 써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볶을 거예요. 지금은 좀 얘가 단단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굳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굳은 걸 드시는 것보다 약간 데쳐갖고 말랑말랑한 상태로 드셔야 소화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볶는 과정에서 그렇게 이제 말랑말랑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생긴 대로 이렇게 좀 깍두기 모양으로 크지 않게 이렇게 한 입에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묵은 금방 썼을 때는 좀 식혀갖고 드시면 좋은데 이게 금방 특히 겨울에는 굳잖아요. 그래서 굳으면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데쳐서 하시기도 좋고 그런데 요렇게 오늘은 볶는 과정을 통해서 데치지 않아도 요게 이제 투명하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드셔야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가 그 탄수화물 전분도요 노화된다는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굳어지는 거를 노화된다 그러는데 금방 익힌 전분 탄수화물은 말랑말랑하고 소화가 잘 되는데 이렇게 노화된 거는 아무래도 소화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깍두기 모양으로 쓸기 좋고요. 요게 이제 수저로 떠 드셔도 되고 젓가락으로도 긴 것보다도 훨씬 뜨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로 오늘 저는 이제 미나리 조금 준비를 했는데 없으시면은 그냥 파란 파로 하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나리 한 3, 4cm 주재료보다 너무 크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줄기만두 쓰시면 좋은데 음식이 깔끔한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이거 그 큰 대미나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노지가 아니라 그 반미나리처럼 잎사귀가 많이 풍성하거든요. 요거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파리도 조금 들어가도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고추는 없으시면은 안 넣으셔도 되고 실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당근 같은 거 채 썰어서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기도 좋고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색깔의 그 채소들을 드시는 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있는 것들 활용해서 당근도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두시고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팬을 하나만 갖고 쓸 거라서 제가 고기부터 볶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진 고기라서 볶으면서 얘네들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볶으시면서 여기다가 젓가락으로 좀 풀어주면서 볶으시는 게 요령입니다. 그래서 일단 팬에다가 여기 참기름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참기름이 들어가 있고 고기에서도 또 좀 지방이 나오니까 기름은 안 두르고 볶으셔도 되고요. 팬이 달궈지면 그래서 얘가 그냥 놔두면 이제 떡이 지니까 이렇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으로 눌러가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볶으시면서 얘는 조금 이제 기름만 넣고 볶는 것보다 간이 좀 배게 물을 좀 수분을 넣어 갖고 조리듯이 볶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는 물 반컵 정도. 네, 여기 딱 반컵이네요. 물 반컵에 진간장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설탕도 이제 불고기 양념처럼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2분의 1 큰술 넣어주시고 지금 이제 고기가 볶아지고 있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그 청포묵이 금방 요즘 이제 마트에서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랑말랑한 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사온 것들은 아무래도 하얗게 이렇게 굳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금방 한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 도토리묵으로 하셔도 좋아요. 도토리묵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금방 한 거는 같이 고기가 익은 다음에 같이 하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게 이제 굳어서 이렇게 하얗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말랑하고 소화되기 쉽게 그렇게 이제 익히는 과정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여기다가 덜어놓고 묵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팬은 자꾸 이제 뭐 그 세제 넣어갖고 닦기보다 이렇게 뜨거울 때 종이 타올로 이렇게 닦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썰어 놓은 묵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요 간장물을 붓고 조리듯 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시간을 벌어줘 갖고 그 사이에 그 묵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말랑말랑하게 다시 처음에 묵 썼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도토리 묵으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특히 이제 이 잇몸이 안 좋으시거나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동부묵도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 갖고 뭐 버섯 같은 거 넣으셔도 되게 좋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도토리묵이나 이런 청포묵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깨소금이랑 그 간장만 넣어서 무쳐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드시고 좋은 메뉴인데, 좀 특별하게 이렇게 고기를 좀 섞어서 또 그 파란 채소들 있는 거 섞으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예, 여기에 이제 다양한 버섯, 고기 대신 또 버섯을 다져서 넣고 그렇게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청포묵은 녹두의 전분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제 묵 쓰는 과정에서 그 치자물 노란 거를 넣어서 묵을 쓰면 노란묵, 그래서 황포묵이라고 하고, 요거를 그 아래 지역에서는 뭐 전라도의 전주 비빔밥 이런데 노랗게 황포묵이 들어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요 청포묵이 하얗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좀 다양하게 색깔을 내고 싶은 색깔들을 섞어서 그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는 뭐 이렇게 묵무침 같은 것도 금방 만들어서 뭐 상추나 오이나 이런 것들 넣고 묵무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래도 겨울에는 따뜻한 게 부드럽고 따뜻한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묵볶이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예. 예,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금방 끓으면 이제 이렇게 익으면서 이렇게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까 물을 좀 넉넉히 한 반컵 정도 분 게 이게 잠기게 해서 간이 배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배고 물이 다 졸아들면 준비한 채소랑 고기랑 넣고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뭐 좀 색다르고 부드럽고 맛있는 묵요리가 되겠죠. 묵은 금방 드실 때는 괜찮은데, 특히 이제 겨울철에 두었다가 놔뒀다가 드시려면은 얘가 굳어요. 굳어도 말랑하긴 하지만 이제 그 수분도 나오고, 그래서 원래 그런 맛 부드럽고 보드럽고 그 말랑말랑한 그런 식감을 얻기는 힘드시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아이고, 불이 약해서 금방 빨리 안 되네요. 이제 끓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미나리는 이렇게 제가 원래 이제 음식을 얌전하게 하려면 이런 이파리는 떼고 줄기만 쓰면은 좋은데, 이 미나리 잎도 똑같은 성분이고 그러니까 넣으셔도 돼요. 넣으면 이제 향기롭게 향긋하죠. 김장들은 다 하셨나요? 예, 예. 아직은 그래도 이제 11월 되면 김장도 해야 되고, 뭐 농가에서는, 시골에서는 매주도 쓰고 간장도 담고,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 풍습이 남아 있으시고 때 되면은 해야 될 것 같고 하시는데, 그 김치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식품이긴 한데 점점 이제 먹는 양도 줄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나 아이들은 또 김치를 그다지 많이 먹지는 않아서 아마 해마다 김치 하시는 양도 줄으실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꼭 아이들한테 남겨주고 싶은 그런 문화유산, 식문화유산인데, 예, 이 김치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보니 서로들 뭐 중국에서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일본에서도 자기네 거라 그러고, 예, 또 비슷하게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지금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됐어요. 투명하게 되면서 간도 배죠.
그래서 요게 다 이렇게 졸하듯이 자작해지면은 이제 얘가 간을 먹어서 탱글탱글해지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때 요 채소랑 고기를 넣어서 섞어서 뭐 깨소금 정도만 뿌리면은 이제 맛있는 소화도 잘 되는 그런 묵볶음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거의 수분이 졸아서 간이 다 배면서 이렇게 투명해졌거든요. 자꾸 뒤적일 필요는 없으세요. 자꾸 뒤적이면은 이제 얘가 말랑말랑해지면서 깨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넓은 팬에다 하면은 이제 저절로 이렇게 간이 뱄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미나리 썰어놨고요. 이렇게 파란 파도 조금 썰어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거의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볶아놓은 고기 넣으시고요. 미나리 넣으시고, 실파도 좀 넣으시고, 당근이나 실고추 혹은 이제 홍고추 있으시면 이렇게 넣어서 같이 살짝만 섞듯이. 그래서 뭐 미나리는 날로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파란색 돌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 끄고 이렇게 남아있는 여열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한 10분 정도면은 금방 뚝딱 만들 수 있는 묵볶이고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깨소금만 좀 이렇게 뿌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뚝딱 정말 한 15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묵볶음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본 묵볶음 어렵지 않고 재료 구하기도 쉬우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시고요. 예, 이번 주도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